온라인으로 만나는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제28기와 제29기 작가 양성교육입니다. 본 자료는 교육국에서 제작하였으며 별도의 문서에 의한 허락을 득하지 않고 복제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회장 김홍석입니다. 이번에 작가로 승급하신 제28기와 제29기 작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 회원님들은 건강을 지키시면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작가 양성 교육과 보수 교육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반갑고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는 그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공모전도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전시회도 진행해 왔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많은 제약이 있지만 사진가는 현장에서 작품을 찍는 발이 있어야 하고 틈날 때마다 새로운 것에 능동적으로 다가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부지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회와 자율적인 교육은 우리의 창작 의욕을 발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제4기 한국디지털사진가 협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동안 회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협회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협회 사무실 마련을 위해 함께 해주신 마음이 모여서 우리 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새로 이전한 사무실에는 작게나마 전시장 겸 교육장, 세미나실 및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사무실 이전에는 많은 회원님들이 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기금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협회가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무실 이전식도 못하고 사무실을 방문하는 회원님들의 발길도 뜸하지만 항상 이곳에 여러 회원님들의 성원이 함께하고 있기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친애하는 제28기, 제29기 작가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는 작가가 발표되면 1박 2일로 합숙교육을 하고 작가표를 수여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연초부터 코로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합숙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교육을 미뤄왔으나 요즘 코로나가 더 심각한 상태로 확산되고 있어서 합숙교육을 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대신하게 되었으며, 또한 28기와 29기 작가를 함께 인터넷 교육을 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도 회원님마다 자기 고유의 사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해오신 기본이 있어서 굳이 작가라는 이름이 붙지 않아도 그 이상의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이제 정부가 인정한 사단법인체인 우리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의 정관에서 정한 작가가 됨으로써 내면적으로는 좀 더 자신의 작품에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협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더 많이 가지게 되셨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제4대 협회장으로서 협회 창립 8기인 100여 명의 순수했던 동기와 사단법인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사진 작품들이 예술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와 내용으로 생활 속 사진예술이라는 담론을 통해 한국 대중예술사진의 새로운 영토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대상을 찾아 만나지 않으면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사진가는 언제나 어디서나 대상과 만나고 소통해야 합니다. 사진의 본성이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원 여러분들의 예술적 감성과 창조적이며 높은 안목에 맞춰 신바람 나는 만남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협회 임원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들과 함께 합리적으로 발전하는 협회, 회원들이 신바람 나는 협회, 자랑스러운 협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제약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작가 양성 교육과 보수 교육을 준비한 교육국 이사님들과 이번 교육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21년도에는 회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사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우리 협회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를 통하여 협회에 대한 사랑과 사진 생활의 즐거움을 되새겨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협회 안내에는 협회장 인사말, 연역, 정관 및 규정, 조직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관 및 규정은 직접 여러분들과 관계 있는 곳이므로 자주 들여다보시고 우리 협회에 대하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협회 기구에는 우리 협회의 각 기구가 모여 있습니다. 임원홈, 사무국, 재무국, 교육국, 대외협력국, 심사관리국, 인사국, 정책기획국, 지부장실, 지회장실이 있습니다. 특히 임원 토의 방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주요 업무들이 토의됨으로써 협회 운영의 민주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DI 연구관리센터에는 창작활동실, 자료관리실, 생태환경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DI 연구관리센터는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의 목적 사업기구로 정식 명칭은 디지털 이미지 자료 연구관리센터입니다. 별도의 운영 규정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이곳의 스마트 닥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국 지부는 서울에서부터 해외 지부까지 우리 협회의 전 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지회에도 접속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공지사항, 자유 게시판 질문과 답변, 오프라인의 전시회나 교육, 출사 안내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공지사항을 비롯하여 출석 알림, 자유 게시판, 포인트 공지, 사진 이야기 등 우리 협회 회원 상호 간의 소통을 위한 공간입니다. 물론 그 소통은 배려를 바탕으로 한 품격 높은 만남으로 이해를 깊게 하고 사진작가로서 한 단계 전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갤러리에는 추천 갤러리, 포토 갤러리를 비롯하여 사진 찾는 곳까지 회원들의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들 사진 생활의 메인 스타디움으로서 좋은 작품을 보고 알고 느끼는 곳입니다.
행사 출사는 출사지 정보, 사진 전시회 등의 자신의 노하우와 발표를 알리며 촬영의 공모전 응모와 행사 축제 현황을 알므로써 직접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또 행사 참가 접수 등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공모전에는 직접 응모하는 공모전에 관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공모전에 접수하는 곳도 이곳이며 공모전 심사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그간의 나의 출품작과 수상작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공모전 수상작을 살펴봄으로써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회원작품 전시실에는 전시회 알림, 개인 전시실, 지회 전시실, 지부 전시실이 있고 특히 이곳에서는 지난 전시회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도 우리 회원들은 이곳에서 온라인 전시를 개최해 창작 의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제4기 집행부 출범과 더불어 회원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해소해드리고자 자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부담 없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비용은 무료입니다. 목적은 사진이나 영상 창작 활동 및 일상생활 속에서 빚어질 수 있는 회원들의 궁금한 법률 문제를 자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회원의 권리 구제와 신바람 나는 창작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고 상담 분야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민사, 형사, 가사, 행정조세, 상속, 이혼 등 변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전반입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기, 제29기 작가 양성 교육, 나의 사진생활을 대구지회 손양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손양조 작가님과 나의 사진생활에 대한 비대면 대담을 하였습니다. 손양조 작가님은 우리 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베스트 사진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으신 작가이십니다. 금상 작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인간의 삶의 마감 순간을 안정적인 구도와 색감으로 표현한 빼어난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손양조 작가님은 대구지회 회원으로서 왕성한 작품 발표를 통하여 김은식 작가님, 천종기 작가님, 우원식 작가님, 김병선 작가님, 박종아 작가님, 권나경 작가님, 서명희 작가님들을 비롯하여 대구지회의 많은 작가님들과 함께 작가 본연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그동안 발표하신 작품을 보면 그 대상이 매우 다양한데 사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삶의 사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지요. 하루가 저물다와 같은 작품을 보시면 도시와 물과 저무는 해가 만든 노을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면을 밝게 하면 나름대로 관람자들을 더 많이 끌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어두운 것은 어두운 대로 어둡게 두는 것이 바로 삶을 내 안에 두는 사진이지요. 굿모닝이라는 작품도 그렇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만난 최상의 일출을 만난 것이지요. 일기예보 03시 흐림, 06시 구름 많음, 08시 비, 09시 흐림. 파도 높음 바람 없음과 같은 우리의 삶은 늘 최상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런 중에도 최상의 것으로 만들 때 느끼는 희열은 참으로 큰 것이지요.
굿모닝에 함께 쓰신 일기예보 03시 흐림, 06시 구름 많음 08시 비, 09시 흐림. 파도 높음 바람 없음을 보면서 우리 사진작가들은 기상 일기예보에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진은 빛의 예술, 형상이 예술이니만큼 기상일기예보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안면도의 운여 솔숲을 담으려면 물때, 일몰시각, 구름 정도, 달 뜨는 시각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 번이라도 헛걸음을 덜 하지요. 덕유산 산고대도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설악산 공룡능선의 운에도 기상 상태를 예측하지 않고는 담기 어렵겠지요. 그러고 보니 기상일기는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일이기도 하지요. 네, 최상의 기상 조건도 좋겠지만 이제는 사진 담으러 나가는 날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데에 더 많이 활용합니다. 어차피 기상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산 등은 물론이고 필터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등 내가 사진을 담는 과정에서 기상 상태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날만 사진을 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삶은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사진을 한번 봅시다. 일출을 담으려고 한참 기다리는데 파도가 무척 심했습니다. 그 파도를 비켜서 일출을 담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주 철저히 삶 속의 사진을 추구하시는군요. 작가님께서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대상 선정은 사진작가들은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주제를 정하고 대상을 찾아가는 일, 또 하나는 대상을 정하고 주제를 찾는 일이 그것이지요. 이것은 여행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를 정하고 여행을 떠나는 것과 무작정 떠나서 대상을 발견하는 것, 어느 것이든 사진을 향한 행복이지요. 작품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프 아침은 가까운 곳이라 자주 찾는 곳입니다. 멀리에 있는 대상 아니라 내 삶에 가까운 곳에 좋은 대상은 늘 있지요. 그에 비해 안텔롭 캐년은 장소를 정하고 찾아가서 주제화한 것이지요. 주제를 정하고 미국, 애리조나주까지 가서 안텔롭 캐년을 담을 수는 없는 일이지요. 가까이 있는 것을 새롭게 보기가 우선 아닐까 합니다. 이제 이번 금상 작품을 중심으로 공모전을 준비하시는 작가님들을 위한 노하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 역시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라서 전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도 말씀드려야 한다면 공모전에 응모하는 이유는 사진 생활을 하면서 각 개인의 작품을 테스트 겸 인정받아보고 싶다는 것과 입상을 했을 경우 사진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것에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모전의 주제 선정 방법은 저의 경우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모전에 제시된 주제와 규정에 맞아야 하는 것과 작품의 제목과 주제가 잘 접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모전 요강에서 요구하는 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이번 주제는 자유작이었습니다. 출품 규격도 잘 지켜야 할 요소의 하나이고 특히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사진 안에 들어있는 메타 정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추후 이 정보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객관화됩니다. 이 족보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방작, 타 기관이나 협회 내 공모전 입상작, 타인 작품 출품, 기타 제한사항 위반 등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서 걸리면 입상 취소는 물론 징계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작품의 제목을 붙이기 좋은 대상 선정과 추억이 될 만한 작품보다는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작품이 좋겠고, 또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멈출 수 있는 작품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의 입맛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감성과 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사진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표현해야겠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심사하시는 분의 의도에 맞게 선정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감성과 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 저도 깊이 새기겠습니다. 소재 선정과 제목 붙이기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제목은 피사체 선택 때부터 생각합니다. 느끼는 감성이 그대로 표현되면 좋겠습니다. 매우 신경을 써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파도가 친다기보다 파도가 춤을 춘다, 새가 운다는 것보다는 새가 노래를 한다는 표현이 좋겠지요. 소재를 최대한 살리는 제목일 때 작품은 살아난다고 봅니다. 이 작품도 고니보다는 고니와 함께가 그래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전과 관련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요? 저의 작품은 우리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결국 한 줌의 재가 되어 필그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부족한 작품임에도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신 심사위원님들과 회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번 공모전에 입상하시지 못하셨더라도 그것이 사진생활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도전이 바로 사진생활 아니겠는지요. 건강하시면서 작품생활 함께 합시다. 손양조 작가는 새벽의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 많은 작품이 새벽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들이 단잠에 젖어 있을 때 그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어느 풍경인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지런한 작가인 것이지요. 아침 소재를 영상으로 모아봅니다. 하루를 살기 위하여 길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살기 위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한 한 끼 먹기 위하여 낚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또 하루의 길을 가기 위하여 해를 끌어올립니다. 넓은 세상에서 나는 작은 항구 하나 지니고 저녁에 돌아오기 위하여 아침에 또 떠납니다. 섬은 그곳에 여전히 있으면서 해 뜨는 길목의 모퉁이가 되어서 길을 잃으면 빛을 찾는 이에게 난찍은 길이 되어줍니다. 보세요. 여전히 우리들 꿈은 새벽까지 곱고 불빛은 저기 물속에서도 빛나면서 하늘의 빛을 함께 누립니다. 어둠은 길어도 어딘가의 빛은 이미 다가왔었네. 오늘 하루가 험한 바다 같아도 내 것이니 끌어안습니다.
많은 파도는 하루의 이야기 되어 나는 기억하고 있으리니 다시 만나는 새벽 하늘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멀리 떠나는 길이라면 돌아올 길은 여럿 보아두고 그 중에 하나는 다시 돌아오는 길이 됩니다. 나도 하나쯤은 무엇인가 이루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저 빛들어 오는 길목에 그중 맛있는 식탁은 준비되리니 그래, 해는 그냥 여기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들 각자의 하루를 위해 들판도 지나고 바다도 지나서 꼭 그때 그곳에 와 있는 거. 이어서 나의 사진생활 2, 아산지의 임경순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우주 전체 사진을 담고 있는 독보적인 사진 세계를 지니고 있는 임경순 작가와 좋은 시간 되시길 빕니다. 이 영상은 충남 지부장인 임경순 회원님의 개인 전시회에서 작가와 인터뷰, 자신의 사진 세계와 그 작품 제작의 의도를 알아봄으로써 한 작가의 작품 세계와 창작의 열정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시죠. 네. 오늘 첫 작품입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지으려란 이유도 이거 제가 가장 아끼는 사진이에요. 이 작품을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배열을 했고요. 상구대가 피기 시작해갖고 잠시 많이 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 촬영한 거고, 보통 이 사진을 보면은 사람들이 요 흰 줄이 무엇이냐 물어보는데, 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일주한 그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요? 예, 그 부분이 20분 동안 움직인 별의 움직임이에요. 이거를 찍었을 때 우리나라 딱 2명 찍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사진이에요. 눈 온 사진은 많은데 상고대 핀 사진은 없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가실까요? 작가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제 머릿속에서 몽골 가면 찍어야지, 담아야지 하는 상상을 3년 동안 해갖고, 작년에 제가 이걸 담아왔어요. 이 밤하늘은 현재와 과거가 존재하는 리얼이에요, 리얼. 작가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런 은하수 작품 사진을 찍으셨는지요? 큰형님이 초등학교 때 쌍안경을 하나 사주셨는데 그 쌍안경으로 은하수를 보면서 제가 별사랑에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덧 찍다 보니까 은하수 사진만 찍은 지가 이제 12년째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12년이나요? 네. 와, 그럼 다음 작품 가실까요? 혹시 여기 서 계신 분이 작가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와. 요거는 이제 미국 유타주 아치스캔일에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요 상징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유타주의 자동차 남바에 이 바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암 바위인데, 제가 미국 가서 2가지 작품을 구상을 했는데, 첫 번째가 모뉴먼트 밸리, 두 번째가 요 작품인데, 요것도 제가 제 머릿속에서 이미지 형성해갖고 제가 찍은 거예요. 네. 네. 이쪽으로. 가실까요? 예.
요거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찍은 건데, 요것도 바위가 여기 다 3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구도에 은하수가 걸쳐 있어서, 한 은하수요? 10장 정도 찍었는데, 유성이 한 장 찍혔거든요. 요거는 인공위성이 아니고 이 유성이. 부분이 예. 유성, 별똥별인 거죠? 예, 바늘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찍힌 거는 요거 유성이에요. 가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물론 은하수를 촬영을 하지만 요거는 호주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요 포인트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요걸 절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북반부, 호주는 남반부라 은하수도 반대로 돼 있어요. 은하수가요? 네, 모든 별자리들이 저희랑은 전혀 틀려요. 상당히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요거는 제가 별에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의 여름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게 석양지는 태양이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는데 요 지역에서 요 한 지역에서만 계속 마른 번개가 쳐서 요거는 마른 번개예요. 이 지역이요? 네. 이 부분이 그러면 마른 번개가 치는 그것이 나타난 부분이라는 네, 거네요. 요거는 태양이 아니고 네. 요 마른 번개. 그다음에 요거는 저 너머 도시의 광해. 이쪽 부분이 광해인 네, 거죠. 요건 도시의 광해예요. 작가님, 이 작품은 앞에 봤던 은하수하고 다르게 이 부분이 상당히 곡선이에요. 네. 왜 그런 거죠? 아, 요게 이제 흔히들 말하는 파노라마로 찍은 거거든요. 네. 요거는 촬영할 때 한 장 찍은 게 아니고 세로로 세워서 12장을 찍어서 파노라마 프로그램에다 놓으면은 이미지를 넣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파노라마가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와요. 근데 만약에 요걸 촬영을 할 때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리면 은하수가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우산처럼 쉬고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그 실패할 확률이 초보자들은 이 별 특히나 은하수 이거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좀 처음에는 촬영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요 지표면 요 대지도 정확하게 4분의 1, 5분의 1 경계에 넣어야 되고 근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게 파노라마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그 지금 호주 은하수하고 이제 그 북반부 은하수 다른 거는 이제 다음 사진 보면 나오겠지만 북반부에서 지금 제일 요 밝은 부분 여기가 우리 은하 나선 은하거든요. 우리 은하 나선 은하의 제일 중심 부부가 여기에요. 그 보면은 구름이 여기 껴도 그 달빛이 비치는 것 마냥 구름 속을 뚫고도 나올 정도로 밝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뭘까요? 그 부분이 좀 다르죠. 네.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통 안드로메다 개념 없는 사람들 안드로메다를 이렇게 보낸다 하잖아요. 요 부분이 북쪽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안드로메다 은하요? 네. 그럼 여기 서 계신 분이 혹시 작가님이세요? 요건 저희 같이 간 일행들이고요. 예. 여기는 부재가 아무것도 없어서 요 게르 텐트 하나 있어가지고 일부러 차하고 여기 찍는 사람들을 같이 배경을 넣어서 같이 담아왔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담기 위해서 많이 실패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쭉 갔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담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거랑 보세요. 예. 파노라마랑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를까요? 은하수의 중심이 여기는 왼쪽에 있고요. 예. 조금 전 봤던 작품은 오른쪽에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북반부에서 찍으면 은하수 촬영을 하게 되면 은하수 중심부는 우측에 있고 네. 남반부에서 지금 반대잖아요. 지구 정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호주나 남반부 뉴질랜드에서 은하수를 찍으면 제일 밝은 부분은 좌측에 있게 돼요. 보면은 안타레스 위치도 조금 살짝 다릅니다. 은하수가 주 제목이면 네. 부가 있어요. 은하수를 찍을 때. 요 부분이 안타레스인데요. 요건 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성운기가 다 있는데 요 안타레스가 없는 은하수는 안고 빠진 찐빵이랑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네. 실제 이 부분 찍으신 거잖아요. 네. 이게 뭘까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요거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관측이 되지 않고요. 네. 지금 요 부분, 요 부분 밑으로는 남반부에서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아래쪽은요? 예, 그러니까 요 예. 아랫부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관측이 되지 않는 별자리들이에요. 보면은, 요거는 은하거든요. 요거는 우리 은하라고 명칭을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은하, 대마젤란 은하, 이건 소마젤란 은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 맨눈으로 봤을 때, 저 맑은 하늘에, 왜 구름 한 점이 있지? 그럴 정도로 밝게 보여요. 학생들이 저는 이 부분을 신기해할 것 같아요. 이 색깔이 하나, 둘, 세 부분 이게 진하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요. 예. 여기 보면은, 요 부분 밝은 것들이 있죠? 네. 요 밝은 것들은 뭐냐면은, 요건 별이 아니고, 행성이에요, 행성. 이 부분이 행성이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목성이 요 부분에 있어요. 목성이요? 네. 네. 목성입니다, 목성. 네. 그 다음에, 요런 부분 이렇게 검게 나온 것들은 가스층과 먼지층들이에요. 이 부분이 검게 네. 나오게 이제 연기처럼 올라가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먼지층과 가스층. 네. 네. 제목이 멋진데요? 그날의 환희. 물론 이제 은하수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신경 쓰는 게 날씨. 몇 번을 이렇게 그날 날씨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가면 구름이 밀려서 못 찍고 새벽 4시에 딱 갔는데 너무 하늘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갖고 새벽? 네. 4시에? 지금 3월 달 같은 경우는 새벽 2시 좀 되면 이제 이렇게 요 안테레스 부분이 정갈자리 네. 안테레스 부분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3시가 넘어가면 은하수가 이렇게 서서히 이 능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파노라마예요. 파노라마인데 요거는 10장을 찍어서 사진을 이렇게 합성을 한 거예요. 네. 다른 나라 은하수하고 네. 우리나라 은하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네. 어차피 하늘의 별들, 하늘의 은하수는 똑같은데 그 나라의 대륙이냐 네. 인구 밀도가 높으냐에 따라 은하수가 굉장히 짙게 나오고 많이 좀 희미하게 보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수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도시의 광해, 도시의 불빛이 없는 곳이 최고의 장소예요. 작가님, 이 작품은 상당히 용틀이 많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은하수가 정확하게 천정에 걸렸을 때 천정이에요? 천정에 예. 걸렸을 때 세로샷을 찍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사진이랑 다르게 요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녹색이 있어요. 오, 그거는 연하게 녹색이 네, 나타나네요. 녹색 있죠? 녹색이 예. 강할 때가 있고 좀 연할 때가 있는데 이건 중간 정도 톤인데 정확한 명칭은 대기광이라고 불러요. 대기광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에어글루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찍었을 때 지구에 어떠한 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게 대기잖아요. 거기에 태양빛이 반사되면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오로라 파장과 비슷한 이렇게 연한 녹색이 꼭 새벽녘에 올라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가 인구 밀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잘 찍히지는 않아요. 근데 몽골이나 이렇게 대륙 호주나 미국 가면 이렇게 에어글로 대기광이 이렇게 찍히거든요. 네. 새벽에 햇빛송이네요. 네, 네. 네. 이거는 이 지표에 그 별이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봤던 은하수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별일까요? 이건 별이 아니에요. 아, 별이 아니에요? 이건 금성인데 네. 보면은 여기 희미하게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쭉 올라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네, 요거는
호주에서는 매일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선 대기가 네. 좋지 않아서 예. 정확한 명칭은 황도광이라고 불러요. 황도광. 황도광이요? 예, 대기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일출 전인데 태양은 여기쯤에 있는데 네. 빛이 너무 대기가 깨끗해서 태양빛이 뚫고 올라온 거예요. 이 부분이요? 네. 그래서 지금 태양은 여기 한참 지표면 아래에 있는데 네. 대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태양빛이 네.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은하수가 끝자락. 아, 은하수 끝자락이요? 네. 은하수 중심부는 밝지만 네. 새벽녘이다 보니까 네. 중심부는 다 땅속에 묻히고 그다음에 밝은 부분만. 네. 한 5, 6시 정도 촬영을 하신 네, 건가요? 이건 우리나라랑 또 틀린 거는 예. 우리나라에서 이 시간에 은하수나 별 사진을 찍는다면 하늘이 파랗게 나와요. 네. 하지만 호주에서는 그 초저녁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은하수 사진을 풀로 다 찍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요? 황도광. 황도광. 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귀한 거지만. 어렵네요. 네. 선물에 왔을 때 이 네. 작품에 오래 앞에 서 있었어요. 네.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찍으셨을까? 어떻게 찍었을까요? 아, 이 작품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하게, 이건 미국에서 촬영했고요. 네. 촬영하는데 총 소요 시간은 정확하게 1시간 예. 촬영됐어요. 1시간 촬영이요? 1시간 촬영됐고, 예. 별은 일주 온다고를 한다 그래서 요 네. 사진의 명칭은 일주 사진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보통 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별은 일주 운동을 한다 그래서 네. 일주 사진이라고 표현을 해야만 맞는 사진이고요. 이 중심부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예. 도는 방향이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네.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고 예. 그리고 별의 흐름으로도 동서남북을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동쪽 방향은 이렇게, 네. 서쪽 방향은 이렇게, 남쪽 방향은 네. 수평으로, 북쪽은 동그랗게 움직여서 사진 촬영을 한 것만 봐도 이 사람은 동쪽에서 찍었구나, 북쪽에서 찍었구나 할 수 있고요.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0여 장을 촬영을 해서 요 합성하는 프로그램에다가 네. 이렇게 파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별의 움직임이 한 장으로 이렇게 다 담기는 거야. 결국은 요 사진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요, 1시간에 촬영된 모든 이미지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핫한 충북 옥천이거든요. 옥천인데도 네. 은하수는 굉장히 진하게 나오고 있어요. 옥천이면은 대전하고 가깝거든요. 네, 충북 옥천 상춘정이라는 예. 곳인데 여기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은하수가 눈으로도 어느 정도 육안으로 관측이 됐던 곳이에요. 도시 근처인데도요. 그럼요. 상당히 은하수가 거의 선명하게 이 부분은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아래쪽은 또 색깔이 칼라 색깔을 많이 띠네요. 여기도 보면 도시의 광해거든요. 예. 불빛들이에요. 네. 물이 잔잔하고 네. 도시의 광해가 없다면은 아마 이 은하수의 반응이 네. 물에 비쳤을 거예요. 아, 하지만 네. 바람도 많이 불어갖고 반영 보이지 네. 않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행성이 2개가 있어요. 행성이. 행성이요. 네. 찾아볼까요? 이거요. 네,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건 목성이고요. 목성이요. 네, 이건 목성이고, 요 아래 거는 골이 있는 토성이에요. 아, 토성이요. 네. 네. 그래서 은하수 시즌에는 네. 늘 토성과 목성이 네.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타레스가 있으면 예. 목성 있고 네. 목성 밑에 늘 토성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같이.
임경순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원님께서는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제28기와 제29기 작가교육에 참가하셨습니다. 수강 완료 댓글을 꼭 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